약속과 시간의 존중. 늦는 것보다 더 불편한 건 미안함이 없는 태도였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6시였습니다. 나는 조금 일찍 도착해 약속 장소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시가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상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았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에야 상대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와, 차가 엄청 막히더라. 나는 순간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가 막혔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길이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은 그 말보다 먼저 따로 있었습니다. 많이 기다렸지? 미안합니다. 아마 그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늦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앞선 일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늦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20분을 기다렸는데도 어떤 사람을 기다린 뒤에는 마음이 괜찮고 어떤 사람을 기다린 뒤에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늦은 시간이 아니라 늦은 뒤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 외부에서 만나 함께 업무를 보기로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상대가 15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출발 시간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덧붙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조금 더 일찍 나오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기다렸던 시간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5분은 여전히 15분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도 조금 풀립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가 자신의 실수를 알고 있고 내가 기다렸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며 그 시간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과 태도에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30분 가까이 늦게 나타난 사람이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원래 길이 막혀요. 또는 내가 일부러 늦은 것도 아닌데 뭘 그래요. 심지어는 그래도 왔잖아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문제는 더 이상 30분이 아닙니다. 기다린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른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다린 시간은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가? 바로 그때부터 시간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미안함이라는 감정이 단순히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미안한 사람은 대개 상대가 겪었을 불편을 먼저 생각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미리 연락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다음 일정에 지장은 없으세요? 이런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자기 사정보다 상대의 상황을 먼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반면 미안함이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대개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차가 너무 막혀서요. 나오려고 했는데 전화가 와서요. 원래 이렇게 늦을 줄 몰랐어요. 물론 모두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야기는 때때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늦은 데에는 이유가 있으니 당신이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사과에서는 무슨 말을 하느냐만큼 어떤 말을 먼저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는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앞의 말은 이유가 먼저이고 뒤의 말은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미안함이 없는 태도는 때때로 기다린 사람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상대가 늦었는데
기다린 사람이 서운한 표정을 보이면 말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 기분 나빠요? 별것도 아닌데 너무 예민한 것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듣고 나면 기다린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그냥 넘어갈 일을 괜히 크게 생각했나? 하지만 문제는 10분이냐 20분이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불편했던 것은 기다린 시간보다도 그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상대의 태도였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일이 반복되면 관계에는 조금씩 이상한 역할이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은 계속 늦고 다른 사람은 계속 기다립니다. 한 사람은 계속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은 계속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늦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익숙한 일이 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참아야 하는 일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두 번째에도 말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괜찮다는 말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정말 괜찮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더 이야기해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은 항상 큰 싸움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한 사람이 더 이상 서운함을 말하지 않는 순간부터 조용히 멀어지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됨됨이는 실수하지 않을 때보다 실수한 다음에 더 잘 보일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약속에 늦을 수도 있고 연락을 놓칠 수도 있고 상대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는지, 상대가 무엇 때문에 불편했을지를 생각하는지, 미안하다는 말을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여기지는 않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행동을 바꾸려 하는지, 이런 태도가 쌓이면 오히려 실수 이후에 신뢰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도 실수는 하지만 적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구나. 그 믿음이 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평생 한 번도 늦지 않는 사람,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 모든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실수했을 때 미안해할 줄 아는 사람, 내가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아주는 사람, 자신의 사정만큼 내 사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주는 사람, 그리고 같은 실수를 당연한 일로 만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 짧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기다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 사정 때문에 당신이 불편해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진짜 사과란 이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늦었다는 사실은 시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는 그 다음 행동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는 것보다 더 불편한 것은 미안함이 없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늦은 것은 실수일 수 있지만 상대가 기다린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순간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잘못했을 때 왜 자꾸 이유를 설명하고 싶어질까요? 차가 막혀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 한두 번의 설명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 때마다 새로운 이유가 등장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상대는 그 이유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또 이유부터 말하는구나. 핑계는 때로 자신을 보호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핑계가 관계의 신뢰까지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설명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말은 조금씩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핑계가 많아질수록 상대의 믿음은 줄어드는지,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과
이유를 늘어놓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핑계가 많아질수록 신뢰는 줄어듭니다. 존중은 서로가 하는 것입니다.